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논문 읽는 법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상심리학 분야 논문이고요. 한글 논문인데 제목과 애브스트랙트만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뭐 딱 이제 그 교본으로 쓰기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게 또 좋은 이유가 저는 논문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 읽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비교적 여러분보다. 근데 어쨌든 저도 임상심리학 분야 지식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의 제공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초심자인데 근데 그 분야 초심자와 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식의 양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 내가 똑같은 이런 초심자 입장에서 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읽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딱 가르쳐 드리기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그 논문 제목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되죠. 논문 제목은 어, 좀 영어로 써야겠죠. The efficacy of a brief unified 컴마하고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for subclinical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nxiety or depression symptoms. 자, 이 논문 딱 봤어요. 여러분 이걸 읽어야 돼요. 아니면 읽고 싶어요. 뭐부터 봐야 될까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저널입니다. 이 저널이 어디냐? 음, 어느 저널에서 이 논문이 퍼블리시 됐냐를 봐야겠죠. 자, 보시면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그러니까 한국 그 저널이고 학회지 저널이고 그 임상심리학. 그냥 뭐 굉장히 전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딱 군더더기 없이 임상심리학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아야겠네요. 네, 여보세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 논문의 이름부터 봐야 돼요. 논문을 게재한 저널의 이름부터 봐야 돼요. 자, 코리안 저널 오브 클리니컬 사이콜러지인데 한국 저널이고 이제 어떤 군더더기 말 없이 예를 들면 재활 심리학 이런 것처럼 심리학인데 특정 목적 있는 재활, 명상, 건강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그냥 임상 심리학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드한 이 분야에서 특정 취향이나 주제의 선호를 가리지 않고 그냥 이 임상심리학 전반을 다루는 논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논문의 내용도 hopefully 기대하기로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임상심리학 분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을 한번 보시면, 차, 초, 남에서 다 한국인이신 것 같고, 한림대에서 이 논문을 연구하셔서 이제 그 퍼블리시 하신 거죠. 이 이 저널을 통해서. 자, 이제 이렇게 딱 봤으면 이제 분위기 파악은 됐어요. 그냥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연구 분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겠지라는 정도만 일단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목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제목에서 많은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학회, 글자 너무 작죠? 1. 학회지 이름 확인. 2. 뭐예요? 어, 제목에서 많은 힌트 추론. 힌트를 바탕으로 추론. 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읽어볼게요. The efficacy죠. The efficacy of a brief unified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for subclinical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nxiety or depression symptoms. 자, 일단 대충 이거 여러분 영어는 어느 정도 읽을 줄 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4에서 끊어줘야죠. 4에서 끊고 일단 주제가 뭐예요? 뭐뭇의 효율성 그리고 효과가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brief unified. 자, 뭔가 신속하게 아니면 요약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짧게 만들어진 이런 느낌일 수 있고요. 그렇게 통합된 그래서 brief unified 그리고 어 트랜스다이그노스틱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다이그노스틱은 이제 진단성 뭐 이런 진단하는 뭐 이런 의미인데 트랜스는 이제 범용적으로 그러니까 범진단적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진단적 개입, 인터벤션은 개입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인터벤션 개입이란 말을 많이 쓰죠. 뭐 트리트먼트, 처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에 대한 처치냐? 바로 서브클리니컬. 자, 서브클리니컬도 이따 말 할 얘기가 많아요. 서브클리니컬 언더그레드 스튜던트. 이 서브클리니컬은 뭐냐면 준 임상적, 준 임상군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언더그레드 스튜던트는 이제 그냥 대학생이죠. 근데 어떤 대학생이요? with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자, 그럼 이게 자, 봐보세요. 힌트 진짜 많아요. 어떤 힌트 쓸까요? 자, 증상이 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임상 심리학에서 봤을 때 병리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병리적인 증상에 준하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지는 일반인 대학생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 진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임상심리학 분야 논문인데, 완전 병리, 환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다. 비교적 좀 약간, 클리니컬한 그런 어떤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이면서도 어쨌든 비교적 일반인에 해당되는 샘플로 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야 되냐면요. 이거 말고요. 질문, 질문 즉 관전 포인트. 질문 떠올리기. 중요해요. 자, 어떤 질문이 떠올라야 되냐면요. 봐보세요. 아, 임상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샘플 구하기가 어려워요. 샘플 구하기가 어려워서 질적 연구가 많아요. 사례 연구도 많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일반인 중에서 약간 이런 게 있는 분들, 사실 이 정도는 일반인 중에 꽤 많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양적 연구일까, 질적 연구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일단은 찾아요. 그걸 찾아요. 자, 양적 연구일까, 질적 연구일까는 어디에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알죠. 이 논문에서 통계를 뭐 썼는지 보면 알고 N수를 보면 알아요. 표본의 크기. 자, 그럼 볼까요? 바로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서 방법에 나오죠. 연구 대상. 320명. 양적 연구인가? 질적 연구는 거의 뭐 10명 이내에서 끝나기도 하고 뭐 많으면 40명 이내죠. 320명 모았어요. 표가 있네? 표 봤더니 표는 뭔가 N수가 20, 20, 많아야 40이에요. 이건 뭔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N수가 많아야 40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뭔가 걸러졌다라는 소린가?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2명 모았는데 폭넓게 선별하고자 두 가지 우울 척도와 세 가지 불안 척도 등 총 다섯 가지 자기 보고형 척도 사용했다. 자, 선별했죠. 를 위해 사용한 척도와 각 척도의 절단점. 자, 선별했으면 선별의 기준이 있겠죠. 이 척도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사람을 우리가 우울 심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겠다. 이런 우리만의 어떤 컷오프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절단점 충족한 집단별 참가자 비율을 테이블 1에 제시했다. 역시 여기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명, 20명이니까 뭐예요? 아,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론했구나. 당연히 여기 20명, 20명이란 거는 이게 처치겠죠. 처치니까 이 처치, 아니면 하나가 통제고 하나가 처치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이게 각 그 박스에 그 처치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처치된 그 집단을 균등하게 N수를 맞춰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니면 뭐 30, 40, 뭐 20, 22 이뤄야 되는데 딱 20명씩 나눈 거는 딱 깔끔하게 어 이렇게 그 N수를 맞춘 거예요. 맞췄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애매해진 게 뭐냐면, 자, 어쨌든 지금 합쳐 40명이죠. 40명이면 질적 연구도 되고 양적 연구도 돼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연구의 구조를 파악한 데는 좀
추측하는데,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겠어요? 바로 이 40명을 데리고 어떤 통계를 돌렸냐까지 봐야겠죠. 그럼 이것도 방법에 있겠죠. 자, 게이 프로그램, 인터벤션 프로그램 있었고, 이것도 이따 봐야 돼요. 지금 어쨌든 이 통계를 뭐 돌렸냐를 통해서 실험 구조를 보는 거니까, 연구 실험 설계 구조를, 결과, 여기 있다. 자, 분석 방법 여기 있죠. 그러니까 결과 직전에 방법에서 메소드의 분석 방법 맨 끝에 나왔어요. 그래서 절차도 보면 좋아요. 일단 분석 방법 먼저 볼게요.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통계는 영어로 써 있죠. 바로 다별량 분산 분석. 근데 반복 측정했대. 그럼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반복 측정했구나. 그냥 이미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repeated ANOVA 썼고, 근데 특이한 거 뭐예요? 다별량. 반복 측정인데 다별량 분산 분석. 자, 분산 분석은 F 썼다는 거고, 반복 측정은 뭐, 어, 그 within으로 두 번 측정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다별량이니까, 다별량이란 소리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이 두 개 이상이란 소리예요. 맞죠? 죄송합니다. 자, 종속변인이 두 개 이상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속변인이 두 개 이상 있구나. 여기까지 파악했어요. 그럼 지금 이 통계는 뭐예요? 양적 연구죠. 그러니까 추론 통계를 써서 했나 보다. 아마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명으로 질적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양적 연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험 구조를 대충 파악했어요. 자, 우리가 이 뒷부분에 실험 참가자의 그 특성만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설명할 게 바로 서브 클리니컬인데요. 서브 클리니컬은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준임상적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음, 그 임상적으로 병리적으로 문제가 거의 있기 직전, 사실상 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어, 아예 병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에 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서브란 단어가 어쩔 때는요, 여기선 준이라고 썼지만 뭐뭇이 아닌이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는 임상이 아닌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유심히 본 건데, 일단 이 단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준병리적, 준임상적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어떤 다른 단어에서는 서브하고 어떤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이 아닌이란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내가 처음 이 논문을 읽었는데 서브 클리니컬이면, 자, 클리니컬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근데 서브이 붙어요. 그러면 이게 클리니컬에 거의 준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클리니컬이 아니란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거의 준한다는 의미가 맞죠. 왜냐면 302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해당되는 사람만 20명, 20명씩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하는 그 우울과 불안 장애가 음, 거의 병리적으로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만큼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추려낸 거, 선별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서브란 단어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앞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실험 그 연구 설계 구조 봤고요. 실험 설계 구조 봤고, 이제 앞에 독립 변인 봐야겠죠. 종속 변인이랑. 자, 여기 언급된 변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뭇의 효율성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 독립 변이든 종속 변이든 나오겠죠. 근데 효율성이면 뭐예요? 처치의 효율성일 테니까 아마도 이건 독립 변인 구간이에요. 여기는. 자, 그럼 뭐예요? 짧게 간결하게 통합된 단일화된, 그리고 범용적으로 진단에 범용적인 진단에 쓰이는 개입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독립변인에 대한 얘기고,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처음 이 논문을 본 거니까 뭐가 특이하냐면, 음, 범진단적이죠. 범진단적이란 건 뭐예요? 나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진단에도 범용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진단적 인터벤션 자체는 이미 뭔가 획일화된, 단일화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하나의 골든 스탠다드란 느낌이에요. 맞죠? 이 용어 자체가. 그런데 이미 유니파이드란 말 또 써요. 그럼 지금 얘 자체로 이미 하나의 어떤 그 획일화된 모든 스펙트럼을 그 포괄하는 획일화된 뭐가 딱 골든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거를 또 한번 간결하게 통합시켰다. 그쵸?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론.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아, 이미 뭔가 범용적인 인터벤션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한번 요약적으로 이렇게 합쳤나? 아니면 뭔가 좀 절차를 간소화했나? 아니면 시간을 줄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일단은 힌트를 지금 얻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힌트라는 말이 지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자꾸 궁금증만 양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논문을 봐야지 내가 어느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인지 이 논문의 어느 지점을 내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점을 먼저 찾아내야지 이 논문의 구조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맞는지 볼 거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바로 이 개념들의 조작적 정의가 있는 데를 찾아야겠죠. 조작적 정의 주로 어디 있어요? 인트로덕션. 인트로덕션에 있죠. 자, 서론에 있어요. 자, 뭐 대충 이 단어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한글 논문이죠. 그러니까 범진단적 뭐 이런 단어가 써야겠죠. 자, 대충 이렇게 훑어보세요. 범진단적이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명칭은 처음엔 영어로 소개해요. 그리고 그때 단어를 줄여놔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트랜스 다이그노스틱 인터벤션이면 TI라는 걸로 처음에는 이걸 길게 쓴 다음에 가로 열고 TI라고 이제 앞으로 이하 TI 뭐 이런 느낌으로 써놔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영어로 쓰여 있죠. 한글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딱 두드러져요. 그 부분 빨리 찾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대충 읽어요. 대충 읽으면서 범이라는 글자, 어, 자, 여기 좀 뭔가 이상하죠? 영어 단어 길게 써놨죠? 한글 사이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뭔가 처음으로 무언가가 언급됐다는 거예요. 봐볼게요. 자, 범진단적 써있죠? 범진단적 치료 프로토콜. 프로토콜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유니파이드 나왔네? 단일화된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자, 단일화된 프로토콜 for transdiagnostic treatment. 자, 근데 이걸 UP라고 부른대. UP. 뒤에는 그냥 생략.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범진단적 처치를 처치에 대한 하나의 단일화된 프로토콜 부분이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음, 지금 좋아요. 여기 한글로 써 있는 거 딱 보니까 범진단적 치료를 단일화시킨 게 맞죠? 확인이 됐죠? 자, 이거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이 또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단일화된 유니파이드의 의미. 유니파이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유니파이드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단일화가 뭐가 있죠? 바로 시간적 단축. 이 단일화의 목적이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걸까? 아니면 내용, 컨텐츠의 단축. 그러니까 여러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적인가. 요즘 이런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리학이 어쨌든 상업적이고 단기간에 처치 효과, 테라피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되는 게 무작정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도인지 아니면 내용을 줄이기 위한 시도인지가 중요해요. 결국 이건 둘 다 같이 와요. 근데 어디에 관전 포인트, 어디에 그 주안점이 있냐는 우리가 가려내서 이걸 봐야 돼요. 단일화의 목적이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었다. 이건지 아니면 단일화가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였으며 그걸 위해서 내용을 줄여야 했다. 인지.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 논문 연구의 실험 설계의 목적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figure out 해야 돼요. 이 내용은 근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마도 지금 제가 그걸로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딱 보면
뭐가 많은데 이렇게 3개밖에 채택이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코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지금 간소화시킨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니파이 시키는 과정이라고 제가 지금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읽어봐야겠죠. 근데 지금 UP 뭐 이렇게 당연히 여기 개념적인 써있고 BUTI 아까 계속 나오는데 Brief Unified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아 이게 그냥 주인공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BUTI랑 UP랑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우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직. 근데 이걸 줄였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얘네를 구분했을까? BUTI랑 UP를 왜 구분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다루지 말고 이따가 좀 몇 분 뒤에 이게 언급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자 그래서 이 제목에서 뭘 찾았어요? 자, 유니파이드가 지금 새로운 이 논문의 주인공이에요. 이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작업을 이 논문 전체에서 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래.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효율성이 효과성이랑 다르죠. 이펙트랑 다르죠. 이펙트가 아니고 어, 그 이피카시를 썼어요. 이것도 큰 힌트인데 이 말로 우리가 뭘 또 추론할 수 있냐? 바로 아, 얘는 이미 효과가 있는 게 검증됐구나. 근데 이거의 효율성을 본다는 거는 이 이미 효과가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 P값이 떴어. 근데 그게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리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 효과를 더 증대시키는, 더 가속시키는 또는 이 효과를 더 어, 약화시키는, 어테뉴에이트 시키는 연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조절 효과죠. 조절 효과. 조절 효과 영어로 뭐예요? moderation이라고 부르죠. moderation.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interaction이라고 부르죠.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논문은 무조건 상호작용, 조절 효과,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아니면 뭐 moderation, 상호작용 효과 나오겠구나라는 추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험 설계가 지금 아까 제가 실험 설계 여기 초반에 이 부분 다루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양적 연구고 반복 측정 안오바다 라고 했죠. 자, 반복 측정은 뭐예요? 한 번 측정하고 1, 2주 있다가 두 번째 측정한다. 아니면 뭐 세네 달일 수도 있고요. 시간 간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리피티드고요. 시간 간격. 시간 간격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상호작용 될 게 없죠. 지금 시간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변인이 추가돼야 이 시간 차이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만하죠. 변인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변인이 하나고 지금 시간이 뭐 세 번일 수도 있고요. 반복 측정이. 근데 일단 웬만하면 두 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 시간밖에 변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처치가 독립변인이겠죠. 처치 효율성이니까 그러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처치상에서도 뭔가 조절 효과가 있을 만하려면 수준 차이가 나야 되죠. 처치 수준. 뭐겠어요? 통제 집단, 처치 집단. 이렇게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통제 집단, 통제 집단은 처치를 안 했죠. 그리고 처치 집단은 처치가 있었죠. 있을 유. 이런 식에서 처치가 없었으면서 그냥 그 뭐 위약 효과를 보는 집단. 그래서 처치가 없었으면서 첫 번째 주 그리고 4주 뒤. 처치가 있었으면서 첫 번째 주 4주 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 하나로부터 이 정도의 그 구조를 좀 추측하고 추론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이걸 그냥 질문으로만 보면 안 돼요. 관전 포인트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정직하게 읽지 말고 바로 확인을 또 해봅시다.
자, 조절 효과 있는지 어떻게 봐야 돼요? 바로 변인이 몇 개인지 봐야겠죠. 자, 변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독립, 종속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지금 여기 쓴 게 특이하네요. 이것도 이따 얘기해 볼게요. 자, 컷오프 기준 있죠? 아까 그 선별 기준. 음, 이거는 그 단일화 과정이니까 그다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자, 조절 효과 볼 만한 변인이 실제 두 개인지 한번 볼게요. 베이스라인 애널리시스. 음. 자, 베이스라인 왜 필요하겠어요? 반복 측정 설계니까. 처치하지 않았을 때 기저 수준을 본 게 베이스라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BUTI랑 PE가 자꾸 뭔지 모르겠는데 PE 한번 볼게요. PE가 뭐죠? PE가 통제인가? 사이코 에듀케이션? 심리적 교육? 오케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일단 킵해 두고요. 아, 자, 여기죠. 프리. 처치 전, 처치 후, 포스트. 그리고 컨디션은 이제 처치 조건이죠. 처치 수준, 레벨, 컨디션 같은 말이에요. 자, BUTI 당연히 우리 주인공 있어야 되고 PE. BUTI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통제가 있을 거라 했는데 통제가 없나 봐요. 통제 집단이 없고 PE 집단이 있나 봐요. 뭔가 어 심리적 교육을 처치로 한 집단이 있나 봐요. 이 심리적 교육을 한 집단이 사실상 통제 집단처럼 뭔가 이렇게 그 위약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냥 가짜 가짜 수업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가짜 테라피를 받았다든지 가짜 처치를 받았다든지 가짜 인터벤션 개입을 받았다든지 하는 집단이 P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조군이죠. 대조군이고 이게 진짜 그 우리 메인 관심사인 BUTI, UP가 들어간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UP에 기반해서 처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변인 하나, 이게 변인 하나예요. 근데 시간 전, 후, 처치 전후, 그리고 이거는 처치의 종류 두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 레벨과 이 두 가지 레벨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호작용이 맞고 실제 여기 지금 보세요. 결과 보니까 상호작용. 처치와 처치 전후 시간, 타이밍, 1주차, 4주차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곱하기니까 조절 효과를 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한 게 맞는 겁니다. 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과에 대한 가속 약화를 보는 효율성 연구다. 효율성 연구고요. 이 효율성 연구를 지금 일반인 중에서도 약간 어떤 그 낌새를 보이는 그 심텀을 보이는 사람들을 준 그 병리적인 그런 그룹으로 분리해서 총 40명을 20명 20명 이렇게 해서 봤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봤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흐름, 구조를 봤으니까 바로 정독을 해도 되는데 자, 어떤 순서를 읽으면 좋을까요? 이 구조가 맞는지, 이 흐름이 맞는지, 우리의 그 관전 포인트와 추론이 맞는지를 관전 포인트에 대한 추측이 음, 맞았는지 확인해보기. 자, 확인하는 과정 필요해요. 확인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거 읽고 바로 인트로덕션 읽어도 좋지만 저는 디스커션 읽으시는 거 추천해요. 근데 인트로덕션 먼저 읽어도 돼요. 인트로덕션 먼저 읽고 서론 읽고 그 다음에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방법 가기 전에 디스커션을 읽으세요. 논의 부분을 꼭 읽으세요. 논의 부분을 읽어서 논의 부분 읽으면서 스포일러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 논문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가설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를 미리 스포일 당하고 답을 아는 상태로 이제 이 복잡한 논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 약간 좀 치트키죠. 치트키를 읽는 겁니다.
자, 논의가 어디서 시작이죠? 이게 다 논의야? 아, 논의가 기네요. 자, 그래서 abstract 그 다음에 서론, 논의, 그리고 이제 본문. 본문이라 함은 방법, 결과, 메소드와 리저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미 우리 아까 방법이랑 결과 훑었어요. 그쵸? 결과는 안, 결과 훑었죠? 조절 효과 맞냐? 상호작용 효과 맞냐? 이걸 보기 위해서 훑었고, 방법은, repeated measure, 만오바인지 보려고 봤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충 훑었고, 이제 여기서 답을 알고 가기. 그래서 이 서론에서, 논의에서 답을 알고 가기. 자, 근데 서론을 왜 먼저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논의 먼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론 왜 먼저 읽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서론 왜 먼저 읽어야 돼? 서론에서 중요한 각 변인들의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준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논문을 이 분야에서 많이 읽었고, 어, 범진단적 개입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유니파이드 된 어떤 그런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다.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좀, 짬이 찼다. 속된 말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서로는 건너뛰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조작적 정의들을 이미 다 알 테니까,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서론 건너뛰고 바로 논의 읽고 그 다음에 서론 읽고 본문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가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게 다 여기서 초보다, 초심자다 이렇게 보면 논의에서 스포일러를 당하고 가기보다는 서론에서 애초에 논의에서는 이런 친절하게 조작적 정의를 안 내려줘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야, 무슨 의미야라고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먼저 파악하고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 파악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논의로 가서 스포일러를 당하는 게 좋죠. 왜냐면 스포일러를 당할래야 내가 이게 무슨 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스포일러 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뭐 알려드리면 될까요? 실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까지 하면 이 영상이 너무 더 길어지니까 이미 지금 긴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읽어본 다음에 제가 틀리게 말한 게 있으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는데 어, 지금 따로 덧붙이는 말이 없으면 이 제가 지금 추측한 내용, 추론한 내용이 아마도 다 맞아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했지만 좀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학회지 이름 확인하기, 그리고 제목에서 단어 하나하나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 논문 내용들에 대한 추론 및 추측해보기. 자, 질문이 이 과정에서 생길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이 단어를 이 저자가 어떤 의미로 썼을까? 이 게임이 범용적인 게 이미 획일적인 하나의 유니파이드 된 건데 또 유니파이드를 한다고? 왜 유니파이드를 두 번 했지? 이런 질문들. 이게 다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이 논문의 실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추측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론 추측해보기, 질문, 질문, 떠올려 보기. 자, 그리고 여기 썼네요. 여기 썼고요. 이걸 지우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그 실제 내가 음, 찾는 내용들이 이 논문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관전 포인트들이 이 내 추측들이 좀 맞는지 그걸 답을 먼저 좀 찾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도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앱스트랙트 보기 전에 음, 각 질문에 어, 답을 줄 만한 어,
논문의 각 구간들로 바로 스킵해서 어, 그 특정 구간만 먼저 살펴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도 아까 그랬죠. 이거 일반인 샘플로 했나? 아니면 좀 약간 준병리면 준임상적 집단이면 질적 연구일까 양적 연구일까? 아마도 심리학 연구니까 양적 연구일 텐데 근데 이게 어쨌든 확신을 받아야 되니까 양적 연구면 어떤 통계를 썼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갔어요.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방법에서도 봤고 결과에서도 봤어요.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내 추측, 내 추론들이 맞다면 앱스트랙트를 딱 훑어보면서 여기 앱스트랙트를 딱 훑어보면서 이 내가 찾아온 그 추론의 결과들, 관전 포인트들에 대한 해답이 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삐그덕거린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난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 내용과 약간 위배되는 내용들이 앱스트랙트에 나온다.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거 자체가 이미 음, 뭔가 특별한 지점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논문의 특별한 어떤 강조사항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일상적인 추론의 결과가 들어맞지 않다는 거니까 그게 이 논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정독을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표시만 해놓고. 근데 그 정독하는 순서, 정독 순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독, 정독하는 순서 추천 드립니다. 바로 서론에서 각 개념에 대한 정의 받고 논의에서 답, 답 알고 가고 스포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과 결과 읽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임상심리학, 저도 임상심리학 전공이 아니고 전 이제 인지심리학 전공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어요. 아니면 웬만한 학부생들이 저보다 더 이 임상심리학에서는 덕후라면 지식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여러분보다 이 논문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논문을 좀 빨리 파악하고 빨리 읽어내는 능력을 좀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이 논문 링크 제가 그 더보기에 올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